안녕하세요. 문사북중 1학년 학생 여러분. 오늘은 소인수분의 중단원 마무리 문제를 풀어보면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페이지 25쪽에 있는 문제 1번 말고요. 스스로 완성해 봅시다. 먼저 보겠습니다. 소수와 합성수입니다. 소수는 1보다 큰 자연수 중에서 1과 자기 자신만을 무엇으로 갖는 수라고 되어 있죠. 당연히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갖는 수를 얘기합니다. 두 번째, 합성수는 1보다 큰 자연수 중에서 무엇이 소수가 아닌 수죠. 소수가 아닌 수입니다. 그 다음에 거듭 제곱입니다. 거듭 제곱은 같은 수를 여러 번 곱한 것을 2의 제곱, 2의 3승, 2의 4승과 같이 나타낸 것입니다. 네모는 거듭 제곱에서 곱한 수라고 되어 있죠. 곱한 수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미치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곱한 수 2의 4승이면 이 친구를 미치라고 얘기하고, 이 친구 뭡니까? 거듭 제곱에 곱해진 수의 개수입니다. 개수를 우리는 지수라고 얘기하죠. 지수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 소인수 분해입니다. 소인수는 자연수의 약수 중에서 무엇인 수? 소수인수죠. 소수인수를 얘기합니다. 네모는 1보다 큰 자연수를 그 수의 소인수만의 곱으로 나타낸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소인수 분해라고 얘기합니다. 자, 최대공약수와 최소공배수의 정의는 좀 중요하죠. 서로서 최대공약수가 무엇인 두 자연수죠. 무엇인 1인 두 자연수죠. 최대공약수와 최소공배수를 구할 때 각 수를 소인수 분해한 후 최대공약수는 공통인 소인수의 거듭제곱에서 지수가 작거나 같은 것을 택한다. 최소공배수는 공통의 소인수의 거듭제곱에서 지수가 크거나 같은 것을 택하고 공통이 아닌 소인수의 거듭제곱을 모두 택하여 곱한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과 같죠? 그럼 여러분들 이제는 문제 1번하고 2번 먼저 풀어보겠습니다. 자, 문제 1번 볼게요. 문제 1번에 보면 20과 40 사이의 자연수 중 약수가 2개인 수를 모두 구하라 되어 있습니다. 약수가 2개인 수죠. 이 말은 뭐야? 20과 40 사이에 있는 무엇을? 소수를 모두 구하라는 얘기죠. 20과 40 사이에 있는 소수 첫 번째 뭐 있습니까? 21 안 되고 22도 안 되죠? 23 그리고 29 31 37 이렇게 네 가지 있죠. 저희가 첫 번째 시간대에 1부터 100까지 소수를 모두 구해 봤었습니다. 그걸 참고하신다고 하면 20과 40 사이에 있는 약수가 2개인 수, 소수를 찾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다음 중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했습니다. 2번입니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 되어 있지만 첫 번째 기억 보세요. 2의 3승은 2를 3번 곱한 거기 때문에 6이 아니죠. 무엇입니까? 8입니다. 2를 3번 곱하면 2 곱하기 2 곱하기 2죠. 자, 니은 볼게요. 2 곱하기 3, 2 곱하기 3, 2죠. 2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2죠. 그러면 2가 몇 번입니까? 하나, 둘, 셋. 2의 3승. 괜찮네요. 3이 몇 번이에요? 3이 2번이죠. 3의 제곱. 니은은 정확한 표현이죠. 디귿입니다. 분모는 5를 3번 곱했네요. 5의 3승. 분자는 2를 3번 곱했네요. 2의 3승. 그죠? 좋은 표현이죠. 리을 볼게요. 3분의 1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3분의 1입니다. 더하기 아니잖아요. 곱하기니까 분모끼리 곱해야 되죠. 3을 몇 번 곱합니까? 4번 곱하는 거죠. 틀렸어요. 뭡니까? 얘는 3을 4번 곱했어요. 이렇게 표현돼야 되겠죠. 그죠? 자, 이제 한 페이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문제 3번입니다. 문제가 조금씩 어려워지겠죠. 108의 자연수를 곱하여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 되려 합니다.
제곱이라는 것은 어떤 자연수의 제곱입니다. 어떤 자연수 A의 제곱. 여기 지수 부분이 2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A의 제곱이 되게 하려 할 때 다음에 답하시오 되어 있죠? 첫 번째 108을 소인수 분해하시오. 1번 108입니다. 108은 2로 나누면 54가 되고요. 2로 나누면 27이 되네요. 2가 2개 있고요. 3이 3개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기에 곱할 수 있는 자연수 중에서 자연수 중 두 번째로 작은 자연수입니다. 곱할 수 있는 자연수 중에서 두 번째로 작은 자연수예요. 그러면 108이 무엇이 어떤 수의 제곱이 되고 싶은데 거기 어떤 수의 제곱이 되게 하는 수는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두 번째로 작은 수죠. 그러면 어떤 수가 제곱으로 표현되기 위해서 어떤 수의 제곱으로 표현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들 지금부터 아셔야 되는데요. 어떤 수의 제곱을 표현되기 위해서는 이 지수 부분이 항상 무엇이 되야 됩니까? 짝수여야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2의 4승입니다. 얘는 어떤 수의 제곱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 친구는 2의 제곱을 다시 제곱한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조금 어려운 개념이긴 한데요. 4승 같은 경우에는 2의 제곱을 제곱한 거라고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얼마? 4의 제곱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수의 계산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어떤 수의 제곱이 되기 위해서는 지수 부분이 무엇이 되어야 된다? 짝수가 되어야 된다고 아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보면 2의 제곱 짝수 맞죠? 3의 3승이에요. 짝수가 아니에요. 그 말은 3을 짝수로 만들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첫 번째 무엇을 곱할 수 있습니까? 곱하기 3을 할 수 있죠. 그죠? 그러면 2의 제곱 곱하기 3의 몇 승입니까? 4승이 되죠. 이 말은 2 곱하기 3의 제곱의 제곱이죠. 그렇죠? 그래서 뭐가 됩니까? 12의 제곱 이렇게 표현될 수 있어요. 어떤 수의 제곱이 됩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죄송합니다. 12가 아니죠. 12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2하고 이거니까 18의 제곱이죠.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곱할 수 있는 자연수 중에서 첫 번째로 작은 수였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곱할 수 있는 건 뭐 있습니까? 그러면 3에 무엇을 또 짝수를 만들려고 해서 3을 3승하면 27을 곱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만약에 2의 제곱하면 2의 4승이 되죠. 그리고 만약에 3을 하면 12를 곱한 거 되죠. 그럼 이렇게 되면 뭐가 됩니까? 2의 4승 곱하기 3의 4승이죠. 괜찮죠? 그러면 얼마? 36의 제곱이 됩니다. 그럼 이 수도 괜찮네요. 그러면 지수 부분을 짝수로 만들 수 있는 수는 3도 되고요. 3의 제곱 곱하기 2의 제곱 곱하기 3, 12도 가능하죠. 그런데 문제에서 두 번째로 작은 자연수를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답은 뭐가 됩니까? 2의 제곱 곱하기 3. 그래서 얼마? 12가 됩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이 하기엔 조금 어려운 게 있어요. 어려운 게 있지만 제가 알려드린 이 부분은 조금 모른다고 치더라도 여러분들 무엇만 어떤 수의 제곱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지수 부분이 짝수가 되어야 돼. 그러면 108의 지수 부분 짝수를 만들려고 했을 때 가장 작은 수들이 무엇일까? 첫 번째는 3이고 그 다음에 얼마? 12였구나 라는 거 아시고 문제를 바라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를 보시면 다음 6개의 자연수와 수를 서로서 이렇게 연결하라 되어 있죠. 먼저 3과 서로서 연결해 보겠습니다. 3은 8하고 서로서죠. 3은 16하고도 서로서예요. 15하고는 서로서가 아니죠. 왜냐하면 15는 3하고 5의 곱이니까 3은 5하고 서로서입니다. 3은 21과 서로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21이 3하고 7의 곱이니까요. 그 다음에 8은 2의 3승이에요. 15하고 서로서네요. 5하고도 서로서고요. 21하고도 서로서죠.
그렇지만 16하고는 서로소가 아닙니다. 15는 3하고는 서로소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16하고는 서로소가 되네요. 그 다음 21하고는 서로소가 아니죠. 그리고 5하고도 서로소가 아닙니다. 5는 15하고 서로소가 아니고요. 5는 21과 서로소죠. 그리고 16하고도 서로소가 됩니다. 그쵸? 16과 21은 서로 소가 되겠죠. 이제 이렇게 연결하면 연결되어 있는 두 수는 서로 표현된 거죠. 그쵸? 그 다음에 여러분 진위 판정 문제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제가 다음 명제들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는 문장을 명제라고 얘기하는데요. 다음 명제들 중에서 틀린 거하고 바른 것을 한번 찾아볼게요. 틀린 거에서는 X표로 하고요. 바른 거에서는 동그라미를 쳐보겠습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했습니다. 모든 소수는 모두 홀수이다. 맞는 말 같지만 이 말은 틀렸죠. 그러면 어떤 명제가 틀렸으면 왜 틀렸는지를 얘기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소수는 모두 홀수인데 홀수 아닌 소수가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2죠. 2는 소수이면서 뭡니까? 무슨 수예요? 짝수죠. 괜찮습니까? 그럼 얘는 틀렸습니다. 서로 다른 두 소수는 약수가 1과 자기 자신밖에 없습니다. 서로소이다. 당연하죠. 서로소라는 얘기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최대 공약수가 1뿐인 수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소수라고 얘기하면 1과 자기 자신밖에 약수가 없기 때문에 1이 공통된 약수가 되겠죠. 그럼 이것은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합성수는 약수를 3개 이상 가진다. 소수가 약수가 1과 자기 자신 2개밖에 없었죠. 그럼 합성수는 그거보다는 약수의 개수가 3개 이상 가지겠죠. 뭐 있습니까? 합성수 중에 3개 가지는 거 4 보세요. 4의 약수는 1, 2, 4가 되겠죠. 3개입니다. 1은 모든 자연수가 서로소가 맞는 말이죠. 약수가 4개인 모든 자연수는 두 소수의 곱으로 표현될 수 있다.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8입니다. 8의 약수는 1, 2, 4, 8. 몇 개 있습니까? 4개 존재합니다. 그런데 8은 2 곱하기 4 소수와 합성수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약수의 개수가 4개인 모든 자연수는 두 소수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고 했는데 8은 소수와 합성수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방금 명제는 틀린 말이죠. 그러면 옳지 않은 것은 1번하고 5번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6번 문제 한번 볼게요. 6번에 두수 60과 a의 3승 곱하기 b의 최대 공약수가 20입니다. 그러면 a와 b의 값을 구해보라 했죠.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60을 소인수 분해하면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가 되죠. 그리고 여기에 a의 3승 곱하기 b가 있습니다. 근데 최대 공약수가 공통된 약수 중에서 가장 큰 수가 20입니다. 20은 2의 제곱 곱하기 5가 되거든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60에도 2의 제곱 곱하기 5가 있어야 됩니다. 2의 제곱 곱하기 5가 있어야 되죠. 맞습니까? 그러면 a의 3승 곱하기 b에도 2의 제곱 곱하기 5가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당연히 b는 무엇이 돼야 됩니까? 5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a가 뭐가 돼야 됩니까? 당연히 2가 되겠죠. 그러면 이 수가 2의 3승 곱하기 5가 되어야지만 공통된 약수 2의 3승, 2의 4승 중에 작은 수 2개를 곱했을 때 최대 공약수가 20이 되는 거죠. 그러면 A가 2, B가 5가 돼야 되겠죠. 별 그닥 어렵지 않은 문제인데요. 이렇게 문장으로 표현됐을 때 여러분이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7번 문제 한번 볼게요. 가로의 길이가 각각 21과 28인 직각삼각형 모양의 종이를 잘라서 학교 축제에 쓸 정사각형 모양의 입장권을 만들려고 합니다. 남은 부분이 없도록 입장권을 크게 만들려고 할 때 종이 한 장으로 만들 수 있는 입장권의 개수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볼게요.
가로의 길이가 21cm입니다. 세로의 길이가 28입니다. 입장권을 그냥 작게 만든다고 하면 가로의 길이 1cm, 세로의 길이 1cm에서 막 자르면 엄청 많이 만들 수 있어요. 작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입장권을 크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면 21과 28의 공약수 중에서 크게 만들려고 한다는 얘기니까 당연히 무엇이 되겠습니까? 최대 공약수가 돼야 되겠죠? 그럼 여러분 나눗셈 방법에 의해서 21과 28의 최대 공약수를 구해보면 무엇이 됩니까? 7, 3하고 4죠. 그럼 최대 공약수는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7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한 변의 길이가 7로 잘린다는 얘기예요. 7, 여기가 7. 여기도 7, 7. 여기는 끝나네요?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7씩 이렇게 잘리겠죠. 대상이 하나 더 있죠. 이렇게 잘리겠죠. 그럼 총 몇 개입니까? 3 곱하기 4. 12개가 되겠네요. 22는 7이 3개, 28은 7이 4개 들어가기 때문에 3 곱하기 4, 12개가 되겠죠. 그러면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문제를 읽을 때 표현을 잘 봐야 될 게 입장권을 크게 만들려고 한다. 남는 부분이 없이 입장권을 크게 만들려고 하니까 1cm로 안 된다. 다르게 좀 작게 자른 것보다는 공약수 중에서 제일 큰 수, 최대 공약수를 찾아야 되겠다. 그랬을 때 개수를 어떻게 찾을까?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으면 좋지만 공통된 약수가 아닌 것을 곱해서 개수를 찾아도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 네 문제 남았습니다. 네 문제는 자, 보겠습니다. 8번입니다.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세 종류의 전구로 나무를 장식하였습니다. 빨간색 전구는 3초 동안 켜진 다음에 1초 동안 꺼집니다. 3초 동안 켜지고 1초 동안 켜집니다. 그러면 한번 켜진 이후에 다시 켜지기 위해서는 몇 초가 걸립니까? 4초가 걸리는 거예요. 4초가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노란색 전구는 4초 동안 켜진 다음에 1초 동안 꺼집니다. 4초 동안 켜진 다음에 1초 동안 꺼집니다. 그러면 노란색 전구가 다시 켜지기 위해서 몇 초가 걸립니까? 5초가 걸리는 겁니다. 파란색 전구는 5초 동안 켜진 동안에 5초 동안 켜지고 1초 동안 꺼집니다. 그러면 파란색 전구는 다시 켜지기 위해서 몇 초가 걸립니까? 6초가 걸리죠. 세 전구가 동시에 켜진 후 처음으로 다시 동시에 켜질 때까지 걸린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처음으로 다시 동시에 켜진다는 얘기는 뭐야? 공통된 배수를 찾으라는 얘기죠? 맞습니까? 전에 한번 예를 들었지만 만약에 2초에 한 번씩 켜지고 3초에 한 번씩 켜지면 2초, 2초, 2초 3번 가면 6초죠. 3초는 2번 가면 6초입니다. 그럼 6초 뒤에는 뭐예요? 같이 켜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2와 3의 공통된 배수를 찾았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찍은 문제는 뭐예요? 처음에 전구가 켜지고 그 이후에 처음으로 다시 켜지는 것은 뭡니까? 공통된 배수를 찾아내는데 처음으로 다시 켜지는 걸 찾으라니까 공통된 배수 중에서 가장 작은 것, 최소 공배수를 찾으라는 얘기죠. 그럼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3, 4, 5가 아니라 여러분이 다시 켜진 데 걸린 시간 4, 5, 6의 최소 공배수를 찾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4, 5, 6의 최소 공배수를 찾아보면 2를 넣어주면 2가 되고 5가 되고 3이죠. 더 이상 나눠지지 않죠. 그러면 최소 공배수는 무엇입니까? 모두를 다 곱하면 되죠. 그러므로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가 되죠. 얼마? 60초. 그러면 첫 번째 동시에 켜지고 그 다음 처음으로 다시 동시에 켜지는 건 몇 초 뒤에? 60초 뒤에란 얘기죠. 괜찮습니까? 자, 그 다음에 9번, 10번, 11번은 도전 문제예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여러분 설명 잘 들으시고요. 여기는 여러분이 배우지 않은 내용도 조금 표현되어 있는데 한번 이해해 보시고 이해가 안 되시면 그냥 잠깐 넘겨셔도 됩니다. 자, 9번 문제가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10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24와 서로서입니다. 서로서인 자연수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먼저 24는 2의 3승 곱하기 3입니다. 그러면 24와 서로서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2의 배수가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얼마야? 3의 배수가 아니어야 돼요. 그러면 문제를 다르게 보면 문제를 이렇게 볼 수 있죠. 10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2의 배수도 아니고 3의 배수도 아닌 수입니다. 괜찮습니까? 이렇게 문제를 바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100 이하의 수 중에서 2의 배수가 몇 개 있습니까? 그럼 100이 당연히 2 곱하기 50이니까 첫 번째 2의 배수가 50개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3의 배수가 33개 있습니다. 그쵸? 그러면 100 중에서 2의 배수도 빼고 3의 배수도 뺐습니다. 그러므로 100에서 빼기 2의 배수 빼고 3의 배수를 뺐습니다. 그러면 80 얼마입니까? 83을 빼니까 17이다. 맞는 표현입니까? 이 표현은 조금 틀렸습니다. 이거는 틀린 표현이에요. 틀렸어요. 내가 무엇 잘못했지? 아, 맞아. 선생님 보세요. 나 2의 배수 50개 빼고요. 3의 배수 50개 뺐는데 2의 배수 안에는 3의 배수가 들어있어요. 맞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6, 그리고 12, 18 이런 거 같이 3의 배수가 들어있죠. 그러면 저희는 뭘 체크해야 됩니까? 세 번째 6의 배수입니다. 6의 배수는 몇 개 있냐면 16개 있어요. 왜 6의 배수를 체크하냐면 6의 배수는 2의 배수이고 3의 배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도 이제 이 틀린 식이 아니라 정확한 식은 어떻게 됩니까? 100개에서 50 하고 2의 배수하고 3의 배수를 빼준 다음에 더하기 몇 개? 16개를 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총 개수는 몇 개냐면 33개가 되는 겁니다. 왜 16개를 더할까요? 왜냐하면 선생님 2의 배수 50개 빼고 3의 배수 뺐는데 그러면 6의 배수는 동시에 두 번 빠졌기 때문에 한 번 더 더해주는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표현이죠. 어려운 표현이에요. 여러분들이 너무 어려우면 100 이하 자연수니까 그냥 하나씩 세봐도 됩니다. 이런 표현을 이해할 수 있다고 하면 이해하시고요. 아니면 살짝 접어두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수준보다는 굉장히 어렵고 미리 하는 학습이 과정이 좀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번 한번 볼게요. 두 자연수의 최대 공약수가 5입니다. 공통된 공약수가 5구나. 최소 공배수가 3일 때 두 자연수의 합을 구하라. 그 말은 뭐예요? 두 수의 합을 구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최대 공약수가 5예요. G, C, D 최대 공약수가 5예요. 그럼 L, C, M 최소 공배수가 60입니다. 60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뭡니까?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예요. 그죠? 그러면 제가 두 수, 첫 번째 수를 얼마예요? 최대 공약수가 5니까 A 곱하기 5라고 할게요. 두 번째 수를 얼마야? B 곱하기 5라고 할게요. 그러면 A가 될 수 있는 건 뭐 있습니까? A가 만약에 1이면 B가 뭐가 돼야 됩니까? 2의 제곱 곱하기 3이 돼야 되겠죠. 왜냐하면 최대 공약수가 5기 때문에 공통으로 들어있는 건 5밖에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A가 만약에 1이면 B는 최소 공배수를 다 가지고 가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된다고 하면 A는 두 자리 자연수라고 얘기했지만 A가 무슨 수? 첫 번째 수가 뭡니까? 5기 때문에 얘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안 돼요. 자, 두 번째. 자, 죄송합니다. 첫 번째 수가 a 곱하기 5고 두 번째 수가 b 곱하기 5입니다. a가 1이 아니면 a가 만약에 3이면 b는 무엇이 돼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여기서 뭐야? 2의 제곱을 가져가야 되겠죠. 3을 가져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공통된 수가 3하고 5가 생기니까. 그쵸? 그러면 이 첫 번째 수는 뭡니까? 3 곱하기 5니까 15. 두 번째 수는 4 곱하기 5니까 20. 둘 다 두 자릿수가 맞네요? 조건에 맞죠. 두 수의 합이니까 얼마 됩니까? 35가 되는 겁니다. 그쵸? 이런 문제는 조금 어렵지만 따져봐야 될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까다롭게 느껴질 겁니다.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문제는 이렇게 따지고 정확한 조건이 맞는지를 찾는 문제들이 점점점 어려워질 거예요. 이런 문제를 조금 쉬운 문제부터 접하시면서 이런 문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세요. 마지막 11번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가로의 길이가 120입니다. 세로의 길이가 84인 직사각형 모양의 운동장 기퉁이의 세 그루의 나무가 있습니다. 나무 사이의 간격이 모두 같도록 운동장 둘레에 나무를 심는데 나무를 되도록 적게 심고 싶습니다. 나무를 적게 심고 싶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야? 간격이 넓었으면 한다. 그쵸? 나무를 적게 심는다는 얘기는 간격이 넓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건물 둘레에 나무를 심지 않습니다. 여기는 나무를 심지 않아요. 어디만 심습니까? 여기만 심습니다. 그러면 간격이 넓어야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는 84와 120은 무엇을 찾아야 됩니까? 최대 공약수를 찾아야 됩니다. 84와 120입니다. 나눠볼게요. 2하면 42, 60, 2하면 21, 30, 3하면 7, 10 더 이상 안 나눠지죠. 그럼 최대 공약수가 뭐가 됩니까? 12가 되네요. 그러므로 최대 공약수는 12가 됩니다. 몇 미터의 간격으로 나무를 심어야 됩니까? 첫 번째 무렵의 답은 12m 되겠죠. 두 번째, 몇 그루의 나무를 더 심어야 됩니까? 세 그루의 나무를 제외하고 몇 그루를 심어야 됩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120을 12로 나누면 여기는 간격이 몇 개입니까? 간격이 몇 개? 10개입니다. 10개란 얘기는 기준이 되는 나무의 개수가 11개란 얘기죠. 그 중에서 2개 빠져있네요. 처음에 몇 개? 9개. 84를 12로 나누면 간격이 7개입니다. 그러면 몇 개의 나무가 있습니까? 8개죠. 그 중에서 몇 개? 2개가 빠져야 되겠죠. 그게 몇 개입니까? 7개. 총 몇 개입니까? 15개가 됩니다. 죄송합니다. 2개가 빠진 8개에서 2개 빠지는 건 죄송합니다. 자, 간격이 7개니까 총 8개의 나무를 심을 수 있죠. 그 중에 2개 빠지니까 몇 개? 다시 잘 쓸게요. 9 더하기 6이죠. 그래서 15가 되는 겁니다. 방금 제가 실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설명 한 번 더 할게요. 자, 여기가 120입니다. 120을 12로 나누면 간격이 몇 개? 10개 존재합니다. 10개 존재한다는 얘기는 나무가 몇 개? 11그루란 얘기죠. 근데 첫 번째하고 마지막에 나무가 있으니까 11 빼기 2에서 9그루의 나무가 되는 겁니다. 그쵸? 그 다음에 한 번만 더 설명할게요. 여기가 84입니다. 12로 나누면 간격이 몇 개냐면 총 7개입니다. 그럼 나무가 총 몇 개예요? 8그루죠. 8그루의 나무가 존재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하고 마지막이 있기 때문에 8 빼기 2 하니까 6이죠. 9 더하기 6이니까 15가 답이 되는 겁니다. 제가 마지막 문제 풀 때 여기 실수가 있어가지고 여러분이 헷갈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했으니까 헷갈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하고 제가 중단원 마무리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문제가 까다로운 문제도 있지만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를 푸시다가 도전 문제가 어려워서 힘드시면 잠깐 다시 개념으로 가시고요. 도전 문제를 할 수 있겠으면 조금 더 노력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